안녕하세요. 저는 EY한영 세무부문 박병용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대비 과다 지급 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은 OECD 베프스 프로젝트 액션 4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급이자 과다 공제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법 개정 시 도입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 지주회사는 제외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적용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소득 대비 지급이자 규모가 크다면 송금불산입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정보 자동정보 교환체계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부과 등을 목적으로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채약 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회사 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에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자동정보 교환 대상의 범위를 기존 금융정보에서 암호화 자산 정보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 자산 사업자도 금융거래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암호화 자산 정보를 수집해서 국세청에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및 암호화 자산 거래의 보고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였는데요. 암호화 자산 거래 유형을 보고 대상 암호화 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 및 암호화 자산 거래에 준하는 거래를 투자자문업자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파생상품 시장거래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 통화에 대한 거래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규정에 대한 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서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신고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는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나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그리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그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체류 기간을 기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제외 대상을 추가하였는데 조세조약에 따라 채약 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규정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기존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 신고서만을 제출해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거래가격 조정 신고서 외에도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경정 기한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정 청구 절차 진행이 예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국내 거주자 개인 또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외 직접 투자 명세, 해외 부동산 명세, 해외 신탁 명세 등 해외 현지 법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초 규정에서는 제출 기한이 2년을 지난 경우엔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한의 구애 없이 과세관청에서 관련된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으로 OECD와 포괄적 이행 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총 1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가 보다 명확히 되었습니다. 당초 그룹에 대해서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이란 표현에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성 또는 매각 예정 등의 사유로 연결해서 제외된 기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정의가 보다 명확히 된 것입니다. 또한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종 모기업과 최종 모기업에 연결된 기업이란 정의에서 다국적 기업 그룹에 포함된 기업으로 그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성 또는 매각 예정 등 사유로 연결 제외되는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 그룹 내 구성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OECD 모델 규정 제10조 정의편에 보면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해당 정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개정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OECD 모델 규정에서는 고정사업장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그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이 없다면 소재지국 내국세법에 따라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해당 소재지국에 법인세 과세 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해당 소재지국에 과세권이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활동이 역외에 있으면서 해당 소재지국에서 그 역외 사업활동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그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존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화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의 명칭 및 정의를 명확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외부 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 모기업을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분 관계의 20%에 대한 판단 시 직접 지분 외에 간접 지분 관계에도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직간접 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외부 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으로 보다 명확히 그 정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내용을 판단하는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서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됐기 때문에 직전 4개 사업연도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7.5억 유로의 환산은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유럽중앙은행이 고시하는 12월 평균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연결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 매출액의 범위가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연결 매출액에 포함하여 7.5억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입법 예고를 통하여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연결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여러 종류의 매출액을 합산하고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특별수익, 비경상 수익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투자손익을 가산하기도 하고 금융기업의 경우에는 최종 모기업 회계기준에서 그 항목별로 통상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조세 계산에서 이연법인세 부채 계상 후 5년 이내 관련 법인세를 미납할 경우에는 과거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상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과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조법 제67조 제3항에서
이러한 미납 이연법인세 부채 차감 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마찬가지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또한 같은 법 조항에서 결손 취급 특례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제4항과 제5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결손 취급 특례란 최초 적용 연도에 선택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2024년도에 최초 적용된 최종 모회사는 해당 결손 취급 특례 적용 여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손 취급 특례란 특정 국가에 순 글로벌 최저한세 결손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구성기업 단계에서 이연법인세의 효과를 반영하는 총이연법인세 조정을 하지 않고 순 글로벌 최저한세 결손 금액의 15%를 곱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 OECD 모델 규정과 주석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산입 보완 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 방법에 대한 보완 규정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소득산입 보완 규칙은 추가 세액이 발생하고 난 뒤 국가별 배분이 우선 적용이 되는데요. 국가 내에서 또 기업별로 배분이 적용됩니다. 기업별 배분에는 모기업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법정 배분 방식이 있고 구성기업 간 합의를 통하여 배분율을 정하는 지정 배분 방식이 있습니다. 법정 배분 방식과 지정 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년도 말까지 지정 배분을 적용하였으나 미납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분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지정 배분에 대해서 미납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내 기업이 최종 모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적용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국내 기업이 최종 모기업인 경우에는 최종 모기업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최종 모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배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적용 제외 특례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소 적용 제외 특례란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어느 국가 구성기업이 매출액 평균값이 1천만 유로 미만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의 평균값이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에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고 후 조정으로 당초 최소 적용 제외 특례 요건 충족 여부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최소 적용 제외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실 부분은 신고 당시 특례 요건 충족 국가가 미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초 신고 시점에 특례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면 이후 특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배당 공제 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 기업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당 공제 제도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배당 지급 시 해당 배당 금액을 배당 지급자인 최종 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하는 배당 금액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해당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서 적용 대상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동일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배당 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최종 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 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 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을 배당공제 제도 특례 대상 기업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배당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말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배당액을 최종 모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차감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차감 비율만큼 대상 조세 금액도 차감하여 계산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에서 투시과세 기업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투자 구성기업 특례를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모기업이 아닌 투자 구성기업은 개별 계산 방식, 투시과세 기업 취급 선택 방식, 그리고 과세 분배 방식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요. 개별 계산은
같은 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투시과세기업 취급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세 분배 방법은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을 배분한 후 분배되지 않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에 대해서 최저한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최종 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은 투시과세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투시과세기업이란 당초 투과기업의 지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그 지분 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지분 소유자의 지분 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 그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항에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 방식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세분배 방식은 주주구성기업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분배를 한 투자구성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및 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 분배 금액의 기존에는 간주분배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간주분배액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된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환기 적용 면제 제도에 대해서 공동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 국가에 소재하는 것처럼 별개의 적용 면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동기업 그룹은 공동기업과 공동기업 자회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전환기 적용 면제 테스트는 소액 요건, 간이 실효세율 요건, 초과이익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에 대해서 공동기업 그룹은 별도 국가에 소재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항과 제4항에서 소득산입 보완규칙 전환기 적용 면제 내용과 일반적 적용 면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소득산입 규칙 전환기 적용 면제 요건도 추가되었는데요. 최종 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전환기에 대해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입니다. 현재 규정상 소득산입 보완규칙의 전환기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2025년 0년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산입 보완규칙은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명령에 따라 실제 과세가 적용이 된다면 미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예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칙의 적용을 계속 고수할지 또는 적용 유예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OECD 회원국들의 전략적인 대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신고기한에 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연도 종료 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후 사업연도에서는 15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고기한의 기준 시점인 2026년 6월 30일이 추가되면서 실제 신고기한은 앞선 사업연도 이후 경과 시점과 2026년 6월 30일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개정된 점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 초기 단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검토와 주석 공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검토 및 신고를 위한 기본 자료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단순히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제도일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될 때 해외 자회사 단계까지 이연법인세 회계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회계 처리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의 세무 관리는 대부분 현지 자회사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연결 모기업의 책임과 관리 범위가 세무에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연결 모기업의 국제조세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명령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에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다국적 기업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서 연결 모기업의 글로벌 세무관리 기능은 결국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우리 한국 기업을 위해 불확실한 미래에 저희 EY 한영이 국제조세 분야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